다시는 생존을 위해 경쟁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철학서도 이론서도 아니다. 부자가 되는 아주 실용적인 설명서다. 돈이 절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급선무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다. 머리를 어지럽히는 다른 이야기들은 모조리 지워라.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정입니다. 잠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사무실에 온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잠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신이 없어. 여기 와가지고 자다가 졸다가 계속 뭐 먹기도 하고, 하여튼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임현정은 성공합니다. 임현정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잠깐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명 성공학이죠. 성공학의 원조,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월리스와 틀스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기암시 사실 이거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나는 부자가 된다. 부자가 당연히 된다. 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 암시밖에 없답니다. 자기 암시 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임현정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우리는 사슬 매니아를 만나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 준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리 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실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이제 제가 어제 동암에서 그 사업 설명회 하는 데를 갔다가 리플을 6원에 사서 4,700~800원에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버셨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는 제가 이따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리플을 6원에 사서 4,700~800원에 파셨다는데 저는 그때 리프리를 샀습니다. 10,000원 간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18년도 18년도 막 시작하면서부터 17년도 말부터 이제 코인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해갖고요. 리프리가 이제 4,000원, 4,800원, 거의 뭐 5,000원 가까이 갔다가 그것이 그냥 도로 쭉 빠져버렸는데 그때 그분은 팔고 현정이는 그때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 걸 당연히 들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당연히 된다. 부자가 당연히 스스로 된다. 믿지 않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기서 당연히가 중요하죠. 당연히 이렇게 된다. 부자가 이걸 된다. 받아들이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정말 같이 해보시죠. 네. 먼저 제 영상이 너무 많고 시리즈도 많아서 무슨 영상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하와이 대저택 시리즈, 오늘은 그 가이드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리즈는 총 5개예요. 먼저 밥 프록터 대작 시리즈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왔을 당시엔 나 진짜 패러다임 바꾼다. 투지에 불타셨어도 지금쯤 다시 시들해지셨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그냥 매일 1.5배속으로 틀어두세요. 안 들려도 틀어두십시오. 그냥 노래 틀듯이요. 그렇게 계속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 다음은 오늘부터 전해드릴 자기 암시 시리즈입니다. 이것도 매일 들으세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얼추 이해가 됐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1.5배속으로 계속 틀어두시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양자역학 시리즈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이해가 될 때까지만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주 짧은 영상이 있어요. 절대 늙지 않는 법. 이 영상은 애초에 명상용으로 제작했었는데요. 대작 시리즈와 자기암시 시리즈를 듣기 힘든 날 이거 하나만 들으셔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 혹은 마무리가 정말 다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수분해 시리즈인데요. 정말 구체적인 방법론이죠. 벌써 200만 명 정도 시청해주신 시리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그 입구부터 출구까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총 5개예요. 이 영상들은 고정 댓글로도 달아둘 거고요. 재생 목록으로도 따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매일 들어보십시오. 반복하세요. 뭘 하려고 들지 않아도 일단 이 가이드 영상들만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진짜 알아서 막 행동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걸러낸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 세팅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이건 수 그냥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시라고 드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시리즈들 외에 다른 영상들은 습관, 멘탈, 인간관계, 셀프 고립, 뇌, 시간, 내면 소통 등 삶의 다양한 면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구독자님들을 위한 홈페이지 공간을 만들 겁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사실 댓글밖에는 소통의 방법이 없어서 구독자님들끼리도 서로 어렵게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고 홈페이지를 만들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돈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100번씩 100일간 쓰기, 하루에 100번씩 말하기를 인증할 수 있는 공간도 둘 예정이니까요. 이 모든 과정이 더욱 수월하도록 혼자서 하는 게 이게 맞나? 이거 나 말고도 하는 사람이 또 있나? 나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이거를 이 책을 읽고 그 댓글에다가 달아드리겠습니다. 하와이 대저택 이분의 동영상이 저에게 많은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김승호 회장님도 저에게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계시고요. 우리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남자나 여자나 멘토가 필요합니다. 네, 이분들을 다 멘토 삼아서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네, 부자가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눈을 싱싱하게 만들고 나는 기적이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풍년심이 뭘까요? 풍년심. 네, 우리 김승호 회장님의 오늘 276페이지 읽을 차례군요. 풍년심. 기라는 아름다운 동물이 있었다. 기. 이 동물은 발이 하나였다. 이 동물은 발이 하나밖에 없기에 발이 100여 개나 되는 지네를 부러워했다. 지네는 발이 없는 뱀을 부러워하고 발이 없어도 잘 돌아다니는 뱀이 너무 부러웠다. 뱀은 어디든 갈 수 있는 바람을 부러워했다. 바람은 가지 않아도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부러워했다. 눈에게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보지 않고도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음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최고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마음은 형체와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동물 기를 부러워했다. 이 이야기는 장자 추수편에 소개된 풍년심이라는 제목의 바람은 마음을 부러워한다는 뜻을 가진 내용입니다. 세상이 힘든 이유는 욕심과 부러움 때문이다. 세상이 힘든 이유는 욕심과 부러움 때문이다. 욕심과 부러움. 네. 만족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이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알렉산드로스는 불과 20살의 왕이 됐다. 알렉산드로스는 20대를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 정복 활동으로 보냈고 그의 나이 30에는 그리스, 이집트, 인도 북서부에 이르는 서양의 전례가 없던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명장이었다. 그 자신감으로 세계의 끝까지 정복하겠다는 욕심에 인도를 침공했으나 병사들의 반발로 중단되었다. 결국 바빌론에서 사망했다. 서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였던 그도 결국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그의 왕국과 함께 사라졌다.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재물과 권력을 가졌던 알렉산드로스는 만족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만족. 아무리 부자라도 나보다 더 큰 부자는 어디에나 있고 설령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도 매년 부자 순위는 달라진다. 부자도 재력뿐만 아니라 권력, 인기, 명성, 권위도 부러울 수 있으니 스스로 만족을 배우지 못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만족하는 순간 비교할 이유가 없어져 굳이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치가 생긴다.
소득이 높아지면 자신을 명품으로 치장할 의미가 없어져 오히려 브랜드 로고 없이도 훌륭한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나는 사업 규모가 제법 성장한 후에도 중국 포드 F150 픽업 트럭을 타고 다녔다. 직원들은 보상받은 BMW를 타고 다녔다. 저 회사가 괜히 직원들에게 호기를 부린 것 아니냐는 주변의 눈총을 받았을 당시는 픽업 트럭이 창피했었다. 하지만 나중에 사업이 더 번창해 현금으로 커다란 사옥을 짓고 재력을 비교할 만한 주변인들이 사라지고 나니 이리저리 찌그러진 트럭을 타고 다니는 것이 자랑으로 바뀌었다. 나는 아직도 가끔 중고 트럭을 타고 다닌다. 지금 당장 포르쉐나 에스턴 마틴을 살 수 있어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이유가 없어졌다.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아도 행복할 수 없다. 나보다 부자는 여전히 많고 나보다 현명한 사람 또한 많으며 나보다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은 계속 늙기 때문이다. 부러워만 하면 자존감만 낮아진다. 자신을 자책하기 바쁠 뿐이다. 비교를 중단하고 욕심을 버리는 순간 만족과 행복이 손을 잡고 들어온다. 미국 작가 티모시 페리스가 쓴 4시간이라는 책에 멕시코 어부의 행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생활에 만족하기에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다. 여기에 내용을 소개한다. 뉴욕의 사업가가 코스타리카 해변으로 휴가를 떠났다. 노을을 보며 거닐다 해변에서 한 어부로부터 물고기 몇 마리를 샀다. 물고기가 너무 맛있어 다음날 다시 그곳을 찾았으나 어부는 물고기가 떨어졌으니 내일 다시 오라며 거절했다. 사업가는 어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맛 좋은 물고기를 매일 몇 마리만 잡아서 팔고 있다니 사업가가 어부에게 물었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 팔면 더욱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어부가 말했다. 글쎄요, 저는 아침에 충분히 잠을 자고 잠을 깬 뒤 아이들과 놀다가 한두 시간 정도 물고기를 잡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잠깐 낮잠을 자고 이른 저녁이 되면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마을에 나가 술을 마시고 기타를 치며 친구들과 노래를 부릅니다. 제 삶은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사업가는 어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저는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MBA를 받았고 사업이나 마케팅은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지금보다 행복한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부가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그 다음은요? 당신이 고기를 많이 잡으며 여유 자금이 생겨서 큰 배를 사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 척의 배를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어부들에게 돈을 받고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한 5년쯤 지나면 돈을 많이 벌어 가죽 공장도 세울 수 있고 당신 이름의 브랜드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돈을 많이 번 뒤에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쯤 되면 당신은 사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회장을 하면 됩니다. 당신은 20년 내에 억만장자가 돼 있을 겁니다. 억만장자.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뭘 하죠? 억만장자가 되며 여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한적한 해변에 별장을 짓고 가족들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충분한 잠을 자고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줄 수도 있고 배부르면 졸리면 낮잠을 자도 됩니다.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마을에 나가 술도 한잔하고 친구들과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편안한 여생이죠. 여보세요. 사업가 양반. 당신이 보다시피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억만장자가 되면 여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면 멕시코의 한적한 해변에 별장을 짓고 가족들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고 매일 충분한 잠을 자고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줄 수도 있고 배부르고 졸리면 낮잠을 자고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마을에 나가 술도 한잔하고 친구들과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 20년 뒤에 이분은 몇 살이 됐을까요? 예. 그랬더니 어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여보세요, 사업가 양반. 당신이 보다시피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글이 주는 교훈은 모든 행복은 상대적이며 자기 안의 결정에 따라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는 세월이 가면서 더 행복해짐을 느낀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이 늘어나서도 아니고 명성과 권위가 높아져서도 아니다. 가령 복권에 당첨되거나 승진 합격 같은 좋은 일이나 주변인의 사망 실패 부상 같은 나쁜 일이라도 3개월 이상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조사됐다. 행복은 스스로의 자각이다. 행복은 스스로의 자각이다. 행복은 스스로의 자각이다. 행복은 스스로의 자각이다. 네. 행복은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자각에서 온다.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여전히 불행해진다. 현대 자본주의의 창시자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비참하고 무질서해지는 까닭은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의 차이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좋은 것이야 있겠지만 지나친 열정으로 신중함이나 공정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과거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 잘못에 대한 후회로 마음의 평화를 잃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가진 것과 갖고 싶은 것의 차이를 크게 느끼면 불행을 느끼게 마련이다. 꿈은 그를 행복하게 하지만 꿈에 이끌려 가면 꿈도 불행을 초래한다. 지나친 바람이나 걱정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행복을 사라지게 만든다. 행복은 스스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결코 외부의 조건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바란다. 내가 지금 충분히 행복을 만끽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자각을 얻고 난 후에 생긴 자유 덕분이다. 네. 어제 이제 몇 시쯤이었죠? 전화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문자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문자가 뭐라고 들어와 있냐면 이분이 문자를 나한테 몇 시에 보냈냐면 10시 46분에 보냈어요. 10시 46분에. 예. 문자가 와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몇 시에 전화를 했냐면 이제 이분이 문자를 46분에 보내고 제가 49분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시 58분에 전화를 한 번 더 제가 했네요. 하고 이제 저는 잤어요. 잤는데 보니까 1시 7분에 또 전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 10분에 통화를 했어요. 아니죠. 1시 10분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가 1시 52분에 왔습니다. 1시 52분에. 그러니까 1시 52분에. 그래서 제가 통화를 25분이나 했네요. 그 밤중에. 저는 사실 매니아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38살이고요. 강남 어디에서 사는데 하루에 잠을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돈을 벌러 18시간을 돈을 벌러 다닌답니다. 18시간을 일을 하는데 3가지 일을 하는데 거기서 번 돈의 대부분은 하여튼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빚이 200만 원이래요. 빚이 200만 원인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근데다가 또 더워가지고 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래서 지난 밤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풍년심에 대해서 오늘 읽어봤습니다. 풍년심.
세상이 힘든 이유는 욕심과 부러움 때문이랍니다. 바로 저를 두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